오프닝 나레이션. 혹시 매일 아침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당신도 모르게 몸의 암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면 어떨까요? 냄새도 안 나고 맛도 괜찮고 라벨에는 아무런 경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커피에 넣는 첨가물이나 마시는 습관 하나하나가 특히 60세가 넘은 분들에겐 몸에 서서히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따라하고 있는 잘못된 커피 습관 5가지를 다룹니다. 이 중 일부는 소화불량과 염증, 심지어 암과도 연관된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는 핵심은 위험은 커피 안의 재료보다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 그리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인공 감미료, 프림, 혹은 식은 커피를 다시 데워 드시고 계시다면 지금 의사들이 어르신들께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해 마세요. 이건 커피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건강을 갉아먹는 몇 가지 실수를 바로잡자는 겁니다. 마지막 조언은 거의 모든 분들이 간과하는 핵심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아침 커피가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장 인공감미료. 건강한 선택이 몸을 해치는 착각. 하나 물어볼게요. 아침마다 커피에 뭐 넣어 두시나요? 분홍색 스틱, 파란 방울, 아니면 투명한 액체 몇 방울? 설탕 줄이려는 좋은 선택 같죠? 엘레나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7세 엘레나 씨는 건강에 민감하고 또렷한 분입니다. 수년 전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로 바꿨죠. 현명한 결정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졌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이 쉽게 오고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불편감이 지속됐죠. 의사들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내과 전문의가 이렇게 묻습니다. 커피에 뭘 넣어 드시나요? 그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엘레나 씨는 인공 감미료를 끊고 대신 따뜻한 우유에 계피가루 한 꼬집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속이 편해졌고 기운이 돌아왔으며 수년 만에 몸이 가볍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스파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는 식약처 허가를 받긴 했지만 특히 뜨거운 음료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지고 장내 좋은 세균을 해치며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염증이 결국 암이나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 들수록 몸의 해독 기능은 느려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 매일 쌓이는 소량의 인공물질조차 큰 부담이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감미료가 뇌를 속여 단 걸 더 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군것질이 늘고 칼로리 과잉, 체중 증가, 나아가 인슐린 저항성으로까지 이어지는 위험한 연쇄 반응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단맛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꿀 한 스푼, 바나나 으깬 것, 혹은 계피가루처럼 몸에 부담 없는 자연 재료를 활용해 보세요. 장이 망가지지도 않고 염증도 줄이고 오히려 몸에 이로운 효과를 줍니다. 다음번에 그 분홍색 봉지를 뜯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나를 가볍게 만들어줄까? 아니면 모르게 짐을 얹고 있을까? 커피는 안 끊어도 됩니다. 다만 그 안에 무엇을 넣고 있는지 이제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이제 감미료가 숨겨진 위험이었다면 다음으로 흔히 넣는 러선 하얀 액체, 프림 또는 크리머 막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해해 보이지만 그 안에 정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커피에 감미료를 써본 적 있으시다면 댓글에 1번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2장 프림,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지방의 덫. 이제 커피잔 옆에 놓인 작은 통을 한번 봅시다. 비유 제품, 저지방, 설탕 없음이라고 쓰여있는 하얀 가루, 커피에 넣으면 부드럽고 고소해지죠. 건강해 보입니다.
설탕도 우유도 아니니까요. 82세의 월터 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설탕을 끊고 심장 건강이라는 문구가 붙은 저지방 프림으로 바꿨던 월터 씨.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콜레스테롤은 여전히 높았고 속은 더부룩했으며 소식해도 몸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영양사가 진단한 충격적인 원인은 바로 그 프림. 건강한 선택이라 믿었던 프림에 부분 경화유, 즉 트랜스 지방이 다량 들어 있었던 겁니다. 트랜스 지방은 단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이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 기능을 방해하며 심장병, 뇌졸중, 암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사 기능이 느려지는 노년기에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퇴출되었지만 가공식품이나 유통기한이 긴 프림류에는 아직도 소량 허용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프림을 뜨겁게 들 때 첨가물들이 분해되어 세포와 DNA에 손상을 주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염증이 이미 있는 어르신들에겐 더 큰 부담이죠. 하지만 희소식도 있습니다. 커피의 부드러움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알아볼 수 있는 진짜 재료를 쓰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예를 들면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전지 우유, 속이 편안하고 단맛이 은은한 귀리 우유,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는 코코넛 크림. 이런 재료들은 화학 첨가물 없이도 맛이 좋고 뜨거워져도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월터 씨도 프림을 끊고 무가당 아몬드 우유로 바꾼 지 단 3개월 만에 속이 편해졌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었으며 기운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몸이 20년은 젊어진 느낌이에요. 다음 커피를 마시기 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내 커피 안에 뭐가 들어있지? 그리고 그게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지? 피곤함, 속 더부룩함, 건강검진 수치, 이 모든 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커피 습관 하나만 바꿔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감미료도 프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이제는 그 다음 결론칙은 커피를 드는 습관 분발에 대해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혹시 커피를 2번 이상 데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에 U번이라고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용은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삼장 등커피, 노화를 촉진하는 산화의 함정. 간단히 여쭤볼게요. 혹시 커피를 따라 놓고 식은 걸 전자레인지나 커피 워머에 다시 데워 마신 적 있으신가요?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번 그렇게 하신다면 돌로레스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돌로레스 씨는 79세입니다. 혼자 살고 계셨고 따뜻한 커피를 좋아하셨죠. 매일 아침 커피를 한 주전자 가득 내려놓고 하루 종일 식으면 데워가며 마셨습니다. 전자레인지든 커피 워머든 따뜻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이상했습니다. 속쓰림, 입안의 쓴맛, 그리고 무겁고 둔한 위장 통증까지. 처음엔 나이 탓이나 스트레스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영양사가 던진 한마디, 커피 얼마나 자주 데워 드세요? 그 질문이 문제의 실마리를 열었습니다. 방금 내린 신선한 커피에는 천연의 기름과 산 성분이 있어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커피가 식고 특히 플라스틱 용기나 금속으로 데워질 때 이 성분들은 유리 활성산소, 즉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분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엔 이 스트레스가 몸에 조용히 쌓입니다. 그저 커피 한 잔 든 게 속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돌로레스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전자레인지를 완전히 끊고 보온병으로 아침용 커피만 딱 적당히 내려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속쓰림이 사라졌고 위장이 편해졌으며 늘 따라다니던 피로감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만약 커피가 일상이라면 이렇게 마셔보세요. 한 번에 많이 내리지 말고 소량씩 자주 내려 마시기. 보온 머그잔이나 진공 보온병 사용.
어쩔 수 없이 데워야 한다면 유리나 도자기 용기 사용, 절대 플라스틱은 금지.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몸을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줍니다. 편의를 위해 했던 습관이 오히려 내 몸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커피는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내 몸이 진짜 원하고 있는 방식으로 마셔보는 겁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커피와 함께 드시는 음식은 어떠신가요? 익숙한 아침 식사 조합 하나가 생각보다 위험을 2배로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 조합,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릴게요. 혹시 커피를 자주 데워 드신 적 있으시다면 댓글에 2번이라고 남겨주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 내용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4장 탄토스트 플러스 진한 커피 암을 부를 수 있는 조합. 솔직히 말해서 아침에 갓 구운 토스트와 커피 향이 퍼질 때의 그 따뜻한 느낌 참 익숙하고 안락하죠. 집 같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사실은 몸 안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벌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81세의 프레드 씨는 매일 아침 토스트 2장을 가장자리까지 바짝 태워서 진한 다크로스트 커피와 함께 즐겼습니다. 식사도 가볍게 했고 몸 상태도 괜찮다고 느꼈죠. 하지만 건강검진 중 염증 수치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의사는 몸이 조용히 무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식습관을 물어보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특히 빵, 감자, 머핀, 튀김류를 탄 수준까지 익히면 보이지 않는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커피에도 이 물질이 들어있으며 특히 다크로스트 커피일수록 함량이 높습니다. 소량이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탄 토스트 퍼스 진한 커피 조합은 이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만듭니다. 몸의 해독 능력이 느려지는 노년기에는 특히 부담이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크릴라마이드는 DNA를 손상시키고 특히 대장과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커피는 소화를 빠르게 해 흡수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드 씨는 아침 루틴을 바꿨습니다. 토스트는 연한 황금색으로 소시지 대신 신선한 과일, 커피는 다크 대신 라이트 로스트. 몇 주 후 소화가 편해졌고 기운이 돌아왔으며 염증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였죠. 이 물질을 피하고 싶다면 탄 부분은 잘라내기, 군 조리나 튀김 줄이기, 다크 커피보단 중간 혹은 연한 로스트 선택. 노화된 몸은 미세한 차이도 크게 느낍니다. 컵 속의 문제뿐 아니라 접시 위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하는 습관 하나, 사실 그게 가장 해로운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5장 공복 플러스 스트레스 플러스 커피 2배의 부담. 많은 분들의 아침 루틴은 이렇습니다. 눈을 뜨고 부엌으로 가서 일단 커피부터 한 잔, 물도 음식도 아무것도 없이 말이죠. 75세의 조한 씨도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병간호로 힘든 시기를 겪은 뒤 그 오랜 습관이 몸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위, 통증, 속쓰림, 구토 증상까지 나타났고 결국 병원에서는 위점막 염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하던 것과 안 하게 된 것, 즉 커피를 공복에 마시는 습관이었죠. 커피는 본래 산도가 높습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분비되는데 소화할 음식이 없기 때문에 위벽을 자극하게 됩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염증을 높이고 소화를 방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도 느려지고 이런 작은 손상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조한 씨는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재정비해야 했습니다. 아침엔 물 한 잔부터, 토스트나 과일 한 조각으로 속을 채운 후 마지막에 커피. 불과 몇 주 만에 속쓰림이 사라졌고 소화도 편해졌으며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이제야 다시 나 같은 기분이에요 라고 말했죠. 사실 커피는 단순히 깨우는 음료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증폭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내가 차분할 땐 에너지를 줍니다. 하지만 불안하거나 지쳐있다면 그 증상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언제 마시느냐,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몸과 기분을 지키려면 먼저 물 한 잔, 가벼운 음식 후 커피. 이게 스트레스 상태일 땐 스트레칭, 호흡, 가족과 대화 후 커피.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 시작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변화가 주는 명확함. 지금까지 무심코 해왔던 커피 습관 5가지가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하지만 이건 죄책감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것입니다. 더 나은 선택은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 다시 요약해봅니다. 온, 감미료 대신 꿀이나 계피가루 같은 자연 재료. 두, 트랜스 지방 있는 프림은 피하고 진짜 우유나 식물성 대체 드링크. 커피는 다시 드지 않기, 본병이나 소량 추출. 포각, 탄토스트 플러스 다크 커피 조합 피하기. 페이즈, 공복 플러스 스트레스 플러스 커피는 가장 피해야 할 조합. 몸은 40대 때와 다릅니다. 그건 약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진화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소화, 면역, 에너지, 마음의 평온까지 도와줍니다. 내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커피 한 잔을 어떻게 다르게 마실까? 그 한 가지 선택이 건강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커피 습관을 돌아보게 했다면 댓글로 바꾸고 싶은 습관을 알려주세요. 혹은 이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 가족,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건강한 정보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